회기야 S급은 길드를 부수기로 했다. 도지는 제 팔을 잡은 손을 내려놨다. 윤세아는 놓지 않았다. 당신 눈에만 보인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알고 있습니다. 도지는 안쪽으로 향하던 몸을 돌렸다. 회수한 측정 장비가 담긴 가방을 열었다. 4개 중 하나를 꺼내 바닥에 놓고 전원을 켰다. 접혀있던 감지판이 양옆으로 펼쳐졌다. 이 장비는 주변 마력에 반응합니다. 다들 화면을 보십시오. 후보생들이 가까이 모였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움직이지 않는 흰 선만 떠 있었다. 도지는 안쪽 벽을 봤다. 희미한 구조 신호가 여러 벽을 통과하고 있었다. 벽 안의 중계기를 지날 때마다 방향이 조금씩 꺾였다. 이미 안쪽에서 보낸 신호였다. 하나의 구조 신호가 벽 안의 중계기 3개를 차례로 지날 겁니다. 장비는 그때마다 한 번 반응합니다. 도진이 왼쪽 벽을 가리켰다. 첫 번째는 4번 센 뒤 왼쪽. 누군가 작게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넷. 삑. 측정 장비 왼쪽 감지판에 푸른 불이 들어왔다. 화면에 흰 선도 짧게 솟았다. 도지는 이번에는 바닥을 가리켰다. 다음은 7번 뒤 아래. 후보생들이 함께 숫자를 셌다. 7을 말한 순간 장비 바닥에서 경고음이 났다. 삑. 2번째였다. 도지는 마지막으로 안쪽 통로의 오른편을 가리켰다. 5번 뒤 오른쪽. 이번에는 아무도 도진을 보지 않았다. 모두 측정 장비만 봤다. 5번째 숫자가 끝났다. 삑. 오른쪽 감지판이 켜졌다. 3번 모두 도진이 말한 순서와 같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세아가 먼저 물었다. 저 신호가 어디로 갈지 미리 본 거예요? 어디로 갈지가 아니라 이미 가고 있는 방향을 읽은 겁니다. 도진은 화면에 남은 3개의 선을 가리켰다. 하나의 구조 신호가 새 중계기를 지나온 겁니다. 누군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저도 모릅니다. 사람이 신호를 보낸 이유도요? 모릅니다. 생각은 읽을 수 없으니까. 옆에 있던 후보생이 팔짱을 풀었다. 그러면 아직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 버튼이 눌린 채 고장 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 더 봐야 합니다. 도진은 장비를 든 뒤 입구 쪽 바닥으로 갔다. 그들이 들어오며 밟은 가운데는 흙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하지만 벽 가까운 곳에는 먼저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진이 마력등을 낮게 비췄다. 여기. 바닥에 신발 자국 3줄이 드러났다. 한 줄은 벽 가까이 붙어 있었다. 다른 2줄은 나란히 안쪽으로 이어졌다. 발자국 크기는 달랐지만 밑창에는 모두 같은 무늬가 찍혀 있었다. 후보생 하나가 자기 신발을 옆에 대봤다. 우리 밑창과 같은 무늬네요. 하지만 크기와 위치가 달라요. 오늘 지급된 후보생 신발입니다. 도지는 가장 흐린 발자국 옆을 가리켰다. 발끝이 바닥을 길게 긁은 자국이 있었다. 몇 걸음 뒤부터는 무언가 끌린 흔적도 함께 이어졌다. 한 명은 이때부터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3사람이 먼저 들어왔고 한 사람이 다쳤다? 흔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때 측정 장비 화면에 새 신호가 잡혔다. 후보생 한 명이 화면 아래 수신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신호의 원음이 나왔다. 삑삑. 짧게 2번, 길게 1번. 휴대용 구조장치의 신호야. 앞서 3번 난 소리는 신호가 중계기를 지날 때의 감지음이었다. 지금 들은 새 음은 구조장치가 한 번 보낸 신호였다. 모두가 화면을 지켜봤다. 잠시 후 같은 새 음이 다시 들어왔다. 삑삑삑. 저절로 반복되지는 않죠? 세아의 물음에 안전교육을 기억한 후보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버튼을 한 번 누를 때 한 번만 나가. 다시 들렸다는 건 누군가 버튼을 또 눌렀다는 뜻이야. 도진이 안쪽 통로를 봤다. 누군가 지금도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세아가 귀환기 앞으로 갔다. 꺼진 중심부를 확인하고 버튼을 눌렀다. 반응은 없었다. 다른 후보생이 무전기를 들었다. 감독관님, 응답하십시오. 명단 밖 인원의 구조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자분만 돌아왔다. 2번 더 불렀지만 같았다. 그 사이 입구 옆 벽에서 돌조각이 떨어졌다. 조금 전 괴물이 튀어나온 구멍 주변으로 금이 더 길게 번졌다. 귀환기가 다시 켜질 때까지 여기서 버틴다는 선택도 안전하지 않았다. 갑시다. 도진이 말하자 세아가 고개를 저었다. 또 혼자 결정하지 말아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러 가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아가 나머지 후보생들을 돌아봤다. 어디까지 갈지, 언제 돌아올지 같이 정하자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그때도 같이 정하고. 도진은 후보생들을 차례로 봤다. 좋습니다. 6사람은 시계를 맞췄다. 구조했을 시간은 40분. 10시가 되면 사람을 찾지 못했어도 반드시 입구로 돌아선다. 그 전에 통로가 크게 무너지면 즉시 멈추고 전원이 철수 여부를 다시 정한다. 귀환기가 켜져도 한 명이 혼자 뛰어가지 않고 모두 모여 판단한다. 마지막 조건은 세아가 말했다. 누구도 혼자 남기지 않아요. 다친 사람이 생기면 2 이상이 붙어요. 후보생들이 차례로 동의했다. 도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6은 함께 안쪽으로 움직였다. 도진이 앞에서 흔적을 읽었다. 세아는 바로 뒤에서 창을 들었다. 나머지 4사람은 측정 장비와 마력 등을 나눠 들고 양옆과 뒤를 살폈다. 첫 갈림길이 나왔다. 도진은 왼쪽을 봤다. 전생에는 저 길이 열려 있었다. 붕괴 직전까지도 벽이 버텼고 괴물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왼쪽으로 갑니다. 그는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10걸음도 가지 못해 멈춰야 했다. 통로 전체가 무너져 있었다. 천장에서 떨어진 돌과 부서진 기둥이 길을 완전히 막았다. 사람 하나 기어갈 틈도 보이지 않았다. 도진은 남은 마력 흔적을 확인했다.
구조 신호는 무너진 벽 너머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억과 달랐다. 게이트의 붕괴 시각만 달라진 게 아니었다. 안쪽 구조도 이미 바뀌고 있었다. 왜 이쪽을 고른 겁니까? 뒤에서 질문이 나왔다. 도지는 무너진 길을 더 살피는 척하지 않았다. 제가 틀렸습니다. 후보생들의 표정이 굳었다. 판단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돌아가서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확실한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도지는 먼저 몸을 돌렸다. 무너진 길을 확인하고 갈림길로 돌아오는 동안 두 분이 지났다. 세아가 마력등을 들고 벽 가까이 갔다. 손바닥을 금이 간 틈 앞에 댔다.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오른쪽에 좁은 통로였다. 다른 후보생이 그 앞에 앉아 바닥을 살폈다. 안쪽으로 끌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 발은 아니에요. 검은 털 몇 가닥과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바닥에 남아 있었다. 벽 속 괴물들이 자주 오간 길로 보였다. 그럼 위험한 길 아닙니까? 이쪽을 보십시오. 또 다른 후보생이 통로 가운데를 비췄다. 양옆 벽은 갈라졌는데 바닥은 덜 갈라졌습니다. 적어도 발밑이 바로 꺼질 것 같진 않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건 길이 막히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괴물 흔적은 위험했지만 바닥은 다른 길보다 단단했다. 도지는 벽에 손을 댔다. 구조 신호가 오른쪽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괴물 쪽 마력도 같은 통로에 있었지만 아직 거리가 있었다. 구조 신호는 이쪽이 맞습니다. 괴물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데요? 정확한 거리는 모릅니다. 방향만 보입니다. 세아가 오른쪽 길을 가리켰다. 이쪽으로 가는데 동의해요. 나머지도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이 선두에 섰다. 그가 멈추면 다섯도 함께 멈췄다. 세아는 벽 틈을, 다른 후보생들은 발톱 자국과 바닥의 금을 살폈다. 10분쯤 지나자 피가 발견됐다. 벽 아래에 손바닥만 한 붉은 자국이 있었다.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그 앞부터 끌린 자국이 더 깊어졌다. 세아가 피에 손가락을 가까이 댔다가 냄새만 확인했다. 오래된 건 아니에요. 바닥에서는 부서진 신분 표식 일부도 나왔다. 이름이 적힌 쪽은 깨져 없었다. 남은 것은 후보생을 뜻하는 표시뿐이었다. 공식 명단엔 없는 후보생. 누군가 정말로 그들을 먼저 들여보냈다. 하지만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도지는 표식 조각을 가방에 넣었다. 증거로 가져갑니다. 그 뒤로 조심해서 12분 더 움직였다. 그때 측정 장비의 화면이 크게 흔들렸다. 삑, 삑, 삑. 구조 신호가 전보다 강했다. 벽에는 주먹만한 중계기가 붙어 있었다. 앞서 구조 신호가 거쳐온 장치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통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었다. 안으로 갈수록 구조 신호가 강해졌다. 도지는 걸음을 늦췄다. 벽 안에서도 마력이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 줄이었다. 곧 두 줄이 더 나타났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한 흐름이 중계기가 있는 방향으로 꺾였다. 멈추십시오. 다섯 사람이 즉시 멈췄다. 세아가 창을 고쳐 잡았다. 옵니까? 벽 안에서 셋 이상 움직입니다. 도지는 측정 장비를 봤다. 구조 신호가 울릴 때마다 괴물의 움직임도 조금씩 빨라졌다. 괴물들이 신호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후보생 하나가 중계기의 전원에 손을 댔다. 끄면 괴물을 늦출 수 있겠네요. 대신 밖에서는 구조 신호를 못 받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부터는 핏방울과 끌린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가까워져서 중계기를 거치지 않은 신호도 보입니다. 세아가 시간을 확인했다. 돌아가기로 한 시각까지 16분 남았어요. 신호가 시작된 곳은 안쪽입니다. 정확한 거리는 모릅니다. 후보생이 말했다. 그럼 5분만 더 갑시다. 지나는 중계기는 끄고 흔적이나 신호를 놓치면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아가 나머지를 돌아봤다. 동의해요? 네 사람이 차례로 답했다. 도진도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다. 후보생이 중계기를 껐다. 측정 장비의 소리는 약해졌지만 안쪽에서 오는 구조 신호는 남아 있었다. 일행은 속도를 높였다. 끌린 자국과 핏방울이 같은 방향으로 이어졌다. 중계기가 2개, 3개 더 나왔다. 신호의 방향을 확인한 뒤 하나씩 껐다. 그때 안쪽에서 새 구조 신호가 한 번 들어왔다. 아직 끄지 않은 중계기 2개가 같은 신호를 차례로 전달했다. 거리가 가까워 측정 장비의 소리가 거의 겹쳤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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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벽 속 움직임도 늘어났다. 앞쪽 통로가 넓어졌다. 마력등을 비추자 무너진 구조물들이 드러났다. 그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 후보생 보호복을 입은 남자가 상체만 일으킨 채 벽에 기대 있었다. 한쪽 다리는 큰 구조물 아래에 끼어 있었다. 바닥에는 빠져나오려고 밀어낸 돌들이 흩어져 있었다. 살아 있었다. 남자가 빛을 보고 팔로 눈을 가렸다. 세아가 먼저 달려가려 했다. 기다려요. 도지는 주변 벽을 봤다. 하나, 둘, 셋. 수를 세는 사이 새로운 마력 흐름이 계속 나타났다. 왼쪽 벽, 천장 위, 무너진 구조물 뒤쪽, 여러 괴물이 동시에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후보생들도 소리를 들었다. 벽 안쪽에서 발톱이 돌을 긁었다. 한 곳이 아니었다. 도진이 낮게 말했다. 몰려옵니다. 2명이 부상자에게 붙고 나머지가 벽을 막아야 했다. 다리를 누른 구조물도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다. 그 순간 부상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오는 일행을 보고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안쪽 벽에 아직 켜진 중계기들을 다급하게 가리켰다. 나보다 저것부터 꺼요. 저게 놈들을 부르고 있어.